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4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과 또 이제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내일 NBA는 총 9가지 경기 전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추천 제샷 한 번씩 그 다음에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포틀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와 포틀랜드. 자, 이 매치업은 사실 클리블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원정팀 포틀랜드가 오늘 토론토와의 경기가 있었고요. 경기를 이제 118대 121로 잘 싸웠습니다. 젖잘싸라고 하죠. 잘 싸웠지만 졌는데 3점차 패배를 당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포지션 자체가 원 포지션 게임으로 게임을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뭐 아브디아라든지 아니면 카마라라든지 아니면 제라미 그레트 같은 이런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30분 중반, 뭐 30분 후반씩을 뛰고 온 상황이라서 조금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백투백 원정이다 보니까 이동거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 실력적인 이슈가 조금 나와줄만 하거든요. 아마 이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의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번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릴라드 시즌 아웃에다가 뭐 핸더슨 지금 빠져 있고 주루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디아를 1번으로 많이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포지션당 13.7%를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22위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내일 매치업 상대 클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타이트한 수비,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고요. 아마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턴오버로 끝나는, 실책으로 끝나는 포지션의 빈도수가 꽤나 증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포틀랜드의 팀 색깔이 어떻죠? 윙 자원들 위주로 라인업을 짜고 있고요. 지금 팀 전체적인 사이즈가 굉장히 좋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이즈가 다 좋아요. 반면에 클빌 같은 경우에는 갈란드라든지 미첼이라든지 백코트에서의 사이즈 자체가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위치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마 미스매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가 오늘 토론토를 만나서 3점 40개를 쏘면서 15개가 메이드, 37.5%, 뭐 아브디아라든지 뭐 제라미 그랜트라든지 카마라 같은 자원들의 슛감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곽에서의 조금 득점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포틀랜드가 생각보다 득점이 잘 될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겠습니다. 반면에 홈팀 클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자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앨런이라든지 레리 랜스라든지 메릴이라든지 스트러스라든지 팀 전체적인 뎁스 자체가 조금 얇아져 있죠. 얇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높이에서의 약점이 좀 명확하고요. 미스매치의 빈도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파울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는 포지션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 포틀랜드 데뷔했을 때 더 많은 포지션은 가져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블이 승리 정도는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포틀랜드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포지션 안쪽 경기가 되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랑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덴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7득점에 실점이 12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뭐 합쳐봤을 때 평균 250점이 넘는 경기를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덴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대 실책을 유발해낼 수 있는,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트랜지션 상황에서 속공으로 먹히는 득점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속공을 억제를 못하고 있어요. 다만 수비는 조금 아쉽지만 이런 공격에서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1옵션인 요키치가 존재하고요. 최근에 팀 전체적인 야투 감각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인디애나 정도의 수비 능력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화력적인 부분은 사실 충분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인디애나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좀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인디애나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템포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게 빠른 템포를 가져가고 있지는 않고요. 뭐 맥서린이라든지 뭐 시약함 활용한 1대1 공격이 굉장히 많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지공도 되게 많고요. 터프샷에 대한 빈도도 되게 많은 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패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템포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세트 오펜스를 가져가면서 덴버의 수비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인디애나에게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덴버를 잡아내려면은 이런 트랜지션이 좀 잘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키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덴버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출전 여부의 체크는 필요하긴 합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올랜도랑 샌안토니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라는 타이틀을 제가 잡아줬는데 일단 올랜도라는 팀을 생각하면은 이제 수비가 강한 팀 아니냐. 물론 이번 시즌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굉장히 발전을 한 게 뭐냐면은 공격에 대한 지표가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이번 시즌 올랜도가 경기당 평균 득점이 119.52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9위.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7.5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9위. 특히나 이 페인트존에서 가져가는 득점이 정말 많은데 경기당 평균 54.6득점.
리그 전체 3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올랜도를 사실 상대를 하려면은 웸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웸비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샌안토니오는 내 백투백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웸비가 있는 샌안토니오는 님 프로텍팅 능력이라든지 파울 관리에 있어서 강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지만 냉정히 해리슨 반지 아니면 코넥트로 이어지는 4번, 5번에 대한 밸류라고 한다면은 저는 올랜도의 공격을 막아내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뭐 웨던 카터라든지 실바라든지 와그너가 들어왔을 때 썩스까지 들어왔을 때 이거 수비 안 될 것 같고 파울 관리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런 2점 라인에서 많은 시도와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투 효율도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샌안토니오를 만나서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기대치 자체를 조금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내 백투백 원정이죠. 백투백 원정에다가 사실 최근에 좀 아쉬운 점이 2점 라인 야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성공률이. 아니 그럼 샌안토니오가 3점 라인은 지금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제 샌안토니오가 홈과 원정에서 가져가는 3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달라요. 원정에서는 3점에 대한 기대값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39.4%, 원정에서는 32.1%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백투백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 슛감의 올랜도를 잡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2점 라인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3점도 안 터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랜도의 수비 능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의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릴게요. 올랜도를 잡기 위해서는 웸비가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애틀란타랑 클리퍼스 볼게요. 자, 원정팀 클리퍼스가 지금 연패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몇 연패죠, 지금? 5연패까지 연패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112.6득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실점이 124.2실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냐? 마이너스 11.6.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경기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도 문제기는 한데 일방적으로 지는 경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뺏는 수비도 안 되고 컨택 능력도 떨어지고 그나마 주바치가 보여줄 수 있는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은 있다고는 치지만 순수 슛감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털리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주요 공격 라인이 미드레인지 아니면 3점 라인을 좀 많이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애틀란타는 3점 성공률이 36.91%, 2점 성공률이 56.84%, 3점 성공률 리그 전체 9위, 2점 성공률 리그 전체 5위. 이 슛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스페이싱에 의한 득점들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높은 효율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리퍼스 정도의 수비라고 한다면은 애틀란타는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볼게요.
할 거라고 볼 거고, 반면에 원정팀 클리퍼스는 주요 공격 옵션이 뭘까요? 뭐 하든이라든지 카와이 활용한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바치 활용한 2대2 게임, 뭐 존 콜린스까지 이용해 주면서 2대 게임을 많이 가져가는데, 최근에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뭐 실책도 되게 많고, 콜린스가 사실 이제 뭐 득점력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코트에서의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라고 할까요? 세컨 찬스를 잡아주는 빈도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효율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멤버 간의 이런 밸류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트레이 영이나 포르징기스가 없는 애틀란타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애틀란타가 승리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애틀란타 승 아니면 뭐 3.5 마행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뉴욕이랑 샬럿 경기 보겠습니다. 뉴욕 샬럿. 홈팀 뉴욕이 최근에 일정이 조금 타이트해요. 일정이 좀 타이트한 상황인데 내일 백투백 일정이기도 하고요. 최근 4일 중에 내일이 세 번째 경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뉴욕이라는 팀 특성 자체가 조금 이런 베이스 5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 팀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 다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런 공격에서 가져가는 강점은 좀 명확합니다. 경기당 득점이 120점 이후 득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6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0.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3위 기록하고 있고요. 안정감 있는 브런슨의 핸들링에다가 타운스도 이제 탑에서 들어가는 드라이브에서 들어가는 여기서도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뭐 맥브라이드라든지 하트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스팟업 자원들의 슛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컨택 능력이 떨어지는 샬럿 입장에서는 뉴욕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반면에 원정팀 샬럿 보겠습니다. 샬럿. 샬럿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팀이다? 고점이 조금 높고요. 저점은 되게 낮은 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라멜로 볼이라는 이런 핸들러에다가 뭐 크누페, 브리지스, 뭐 시온 제임스, 뭐 밀러, 트레맨 이런 친구들 슈터들이 정말 많은 팀인데 한 번 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폭발력은 정말 좋은 팀이지만 슛이 한 번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안 들어가는 그런 팀이거든요. 자, 근데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곽에서 던지는 이런 3점 슛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 특히나 이 샬럿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는 3점에 대한 지표가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 샬럿을 좀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이란 팀 자체가 이런 앞선에서의 수비가 워낙에 좀 약한 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샬롯이 또 한 번 터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터지면은 정말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인 건 또 맞다 보니까 약간 요런 리스크는 가져가셔야 되기는 합니다. 뭐 뉴욕이 백투백이라는 것도 좀 거슬리기는 하죠, 사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뉴욕 승이라든지, 뭐 9.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은 238.5 기준 언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경기기는 해요, 사실. 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수들이 많은 경기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브루클린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 브루클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뭐 최근에 두 팀 다 좀 흐름이 아쉽죠? 뭐 시카고도 그렇고 브루클린도 그렇고 최근 5경기를 잘라놓고 봤을 때 1승 4패씩 가져갑니다. 흐름이 좀 아쉬운 팀들인데 홈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가 아쉽죠? 좀 수비가 좀 아쉬워요. 이번 시즌 경기당 실점이 123.15 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이거 뭐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117.4로 리그 전체 22위 수준. 수비가 조금 루즈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스위치 상황에서 빠르게 이제 대처가 안 되는, 리커버리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클론이라든지 마이클 포터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이고르 데민이라든지 타이리스 마틴이 가져가는 득점에 대한 볼륨 자체는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순수 시카고의 컨택 능력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의 수비에서의 약점을 조금 상쇄시켜줄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화력에서의 강점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시카고의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 승리에다가 7.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휴턴이랑 세크라멘토 경기 볼게요. 휴턴, 세크라멘토. 자, 이 매치업도 이제 사실 휴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휴턴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원정팀 세크라멘토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득점에 대한 이런 지원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이 세크라멘토는 분명히 본체가 돼야 되는 그런 선수가 사보니스입니다, 사실. 사보니스 엔도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크린 걸어주고 드라이브 들어간다든지 외곽을 노려준다든지 이런 경기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슈로더가 빠지고 사보니스가 빠지고 슈로더가 지금 GTD에 걸려있고 몽크도 지금 GTD에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 뭐 라빈이라든지 드로젠이라든지 이런 슈터들이 많기는 해요. 밸류 높은 슈터들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세크라멘토의 공격들이 자체가 뭐 1대1로 가져가는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터프샷을 날린다든지 이런 빈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휴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셰퍼드라든지 케빈 듀란트, 자바리, 생군 뭐 이런 아멘 탐슨까지도 대인 방어 능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이런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던지는 슛들에 대해서 충분한 컨택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전 휴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휴턴과의 상성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다 보니까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두 자릿수 득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휴턴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케빈 듀란트라든지 뭐 생군이라든지 확실한 에이스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케빈 듀란트와 드로잔의 매치업에서는 이런 사이즈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군과 이뱅크스의 매치업에서는 이 이뱅크스의 사실 수비 바운더리 자체가 정말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듀란트라든지 생군이라든지 팀 전체적인 슛감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활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 세크라멘토는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몇 퍼센트죠? 정확하게 60.6%입니다. 수비 안 될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종합하면은 슈턴의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5.5 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232.5 언더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점 자체가 6번의 포지션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 6번의 포지션 차이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봤을 때 20득점 이상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디트로이트. 자, 양팀이 지금 11월 23일 날 경기가 있었었고요. 열 하루 만이죠? 11일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6대 129로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홈팀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 외곽에 대한 지표가 정말 좋아요. 경기당 37.86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1.66%의 메이드 확률, 시도 12위, 성공률 압도적 1위. 3점이 정말 좋은 팀인데, 사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그렇게 뭐 수비 능력이 좋다 이런 팀은 사실 아닙니다. 꽤 많은 3점 야투 허용과 36.6%라는 리그 17위 정도 수준의 3점 허용률을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3점에 대한 야투는 좀 터져줄 가능성이 높고요. 쿤보가 출전하면서 이제 조금 코트를 더 넓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리머텍까지 조금 들어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러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120득점 이상도 가능하다고 저는 좀 설정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디트로이트 보면은, 디트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최대 강점이 해리스라든지 두렌, 뭐 스튜어트, 폴 리디까지 가져가는 이런 프런트에서의 뎁스도 좋고 밸류도 높은 팀이다. 게다가 이제 확실한 에이스로 성장한 커닝햄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17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뭐 쿤보라든지 마이스 터너가 골밑을 지키고는 있지만, 스위치 상황에서 빠른 리커버리가 안 되고 있고 동선이 꼬이는 빈도의 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쿤보와 터너의 네임밸류 대비했을 때 수비 시너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높은 2점 허용률, 게다가 이제 파울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시즌.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결국 수비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팀보다는 화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 조금 유리한 매치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종합해 보면은 231.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패는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할 것 같지는 않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댈러스랑 마이애미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댈러스, 마이애미. 요거는 좀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홈팀 댈러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복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레마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브랜든 윌리엄스가 이런 1번 자리에서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효율이 괜찮고, 댈러스의 최근 공격 옵션이 이런 트랜지션을 활용한 조금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이전에 빠르게 상대 코트 넘어가서 빠르게 득점을 올려주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빠른 템포라든지 아니면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 활용해서 아데바요와의 조금 사이즈 차이를 이용한 조금 빠른 득점, 골밑에서의 득점도 강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클리퍼스를 잡아내는 과정에서 뭐 파웰이라든지 아데바요, 위긴스, 헤로까지 20득점 이상씩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고른 득점 플러스 높은 성공률을 동시에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아마 같이 달려줄 거고요. 뭐 댈러스와 마이애미 전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높은 성공률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게임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은 241.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멤버십도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이제 인사드릴게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들 화이팅 하시고 내일 점심때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